저는 그 상자를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에 열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 바랜 색깔, 그리고 거기 박혀 있는 20살 제 얼굴. 딸아이는 그걸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예요? 저는 대답 대신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이삿날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을 오늘 비워야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쌓인 상자들, 테이프로 꽁꽁 묶인 짐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컵을 입에 대는 순간 문득 이 컵도 새 집엔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금이 간 손잡이, 색바랜 꽃무늬.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이제 버려요. 저는 물을 다 마신 뒤 컵을 싱크대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7시쯤 딸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오늘 다 정리돼요? 응, 이삿짐 센터에서 10시에 온대. 딸아이는 하품을 하며 상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 다 버려도 되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이 낡은 앨범들이요. 어차피 핸드폰에 다 옮겼잖아요. 딸아이는 상자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거기엔 두꺼운 가죽 앨범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앨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래된 습기 냄새가 손끝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버려도 되죠?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28살 된 딸. 이미 제 키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아침 햇살이 딸의 뺨을 비춥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딸아이에겐 이 앨범이 그저 낡은 종이 더미일 뿐이라는 걸. 엄마가 한번 볼게. 에이, 뭐 볼 게 있어요. 다 옛날 사진들인데. 딸아이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린 건 찬 바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에 금색 글씨로 우리의 기억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었습니다. 21살 결혼하기 전에 정미선. 짧은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기타를 들고 웃고 있는 여자.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왔고 눈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그 여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입니까? 이 웃음이, 이 눈빛이 정말 제 것이었습니까?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거칠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뭐해요? 딸아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고 있어. 아, 진짜 버리기 아까워요? 그럼 한두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요. 딸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펼쳐놓은 앨범을 봤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엄마야. 네, 거짓말. 딸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엄마예요? 완전 달라 보이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쓰게 나왔습니다. 그래, 달라. 많이 달라졌지. 머리도 엄청 길었네요. 와, 기타도 쳤어요? 응, 조금. 우와, 몰랐어요. 엄마가 기타를 쳤다니. 딸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는 몰랐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조차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으니까요. 이 얼굴을, 이 시간을, 이 이름을. 딸아이가 앨범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제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 그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은 서로 맞잡고 있었습니다. 친구요? 남자친구 같은데요? 딸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사진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괜한 사진 보지 마. 에이, 뭐 숨길 것도 없잖아요. 결혼 전 연애 정도야. 딸아이는 가볍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전 짐 더 싸야 되니까 엄마 천천히 보세요. 근데 진짜 다 못 가져가요. 한두 장만 골라요.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김준혁.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낸 지 얼마나 됐을까요? 20년? 아니, 그 이상.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앨범 뒤쪽을 넘기다가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앨범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누런 봉투. 저는 숨을 멈추고 그걸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파란색 볼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선에게. 제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개명했습니다. 정미선에서 정수연으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이란 이름은 너무 흔해. 수연으로 바꿔. 저는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그게 좋은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딸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편지를 봉투에 도로 넣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 앨범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편지일 뿐인데, 30년 전에 받은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엄마, 물 한 잔 드릴까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딸아이가 컵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딸아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밑바닥에 숨겨둔 앨범, 그 안에 든 편지,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적힌 이름, 김준혁.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어느 것부터 옮길까요?
저 상자들부터요. 저는 거실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앨범이 든 상자는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식탁, 장롱. 하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가구들이 낯선 사람 손에 들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새 집이 더 좋을 거예요. 작지만 깨끗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딸아이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진짜 문제는 이 집에 두고 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져가선 안 되는 것들. 그 앨범처럼, 그 편지처럼. 오후 2시쯤 짐이 다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햇빛이 민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저는 딸의 손을 놓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빈 방, 창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여기서 30년을 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딸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취직하는 걸.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늙어가는 걸. 그리고 저도 함께 늙어가는 걸. 문득 거울이 보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큰 거울. 그것도 이미 떼어졌지만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 앞에 섰습니다. 거울이 있었다면 지금 제 얼굴이 보였을 겁니다. 55살 정수현. 짧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깊어진 주름. 아침에 본 사진 속 21살 정미성과는 전혀 다른 사람. 저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습니다. 뺨이 축 처졌습니다. 목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진 건. 엄마, 딸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요? 빨리 가야죠. 응, 갈게. 저는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따라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걸.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하지만 딸아이 말대로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뜯고 물건을 꺼내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녁 6시쯤 되자 대충 정리가 끝났습니다. 딸아이가 치킨을 시켰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거 먹어요. 집들이 삼아. 그래, 고생했다. 저희는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아직 설치 안 됐고 조용했습니다. 딸아이가 콜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죠? 응, 좋아. 아빠도 여기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건 이틀 뒤. 그때쯤이면 짐 정리가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엄마, 그 사진들은요? 딸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아침에 본 앨범이요. 결국 다 버렸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치킨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 그거 가져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버렸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그 상자, 그 앨범, 그 편지, 저는 가져왔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나았어요. 어차피 다 옛날 사진들인데. 딸아이는 담담하게 말하며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딸아이에겐 그저 옛날 사진, 저에겐 지워진 시간. 우리가 보는 게 달랐습니다. 같은 사진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남은 짐 정리 도와줄게요.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에이, 그래도요. 딸아이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응, 고마워. 딸아이가 나간 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새 집 냄새, 새 벽지, 새 장판, 새 페인트, 낯설었습니다. 차 트렁크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거기 그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상자가 아니라 마음이. 집에 돌아와 거실 불을 켰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다시 버려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앨범 3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누런 봉투가 나왔습니다. 편지, 김준혁의 편지.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볼펜 글씨, 또박또박 쓴 글씨.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거야.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지. 하지만 내가 알아줬으면 해. 내가 떠나는 건 너를 포기해서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하기 때문이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넌 좋은 남편을 만났어. 안정적이고 착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렇지 못했지. 불안정하고 꿈만 쫓고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나 대신 그 사람을 선택한 건 현명한 거야. 하지만 알아줘.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지금도,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아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새벽 2시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빨개진 눈, 축 처진 뺨. 55살 여자. 아니, 정확히는 55살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하지만 더 이상 정미선은 아닌 사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으로.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나를 기억해줘. 기타 치던 내 모습을, 내 옆에서 웃던 내 모습을, 정미선이었던 너를. 정미선.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55살이 돼서도 여전히 버린 채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아이가 왔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잤어. 그냥 피곤해서. 딸아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정리할 거 있어요? 응, 부엌 정리 좀 도와줘. 저희는 함께 부엌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냄비, 프라이팬 하나씩 꺼내서 찬장에 넣었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사진 속 남자 진짜 누구예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너무 숨기려고 하셔서. 딸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옛날 친구야. 연인이었어요? 응. 아빠 만나기 전에요? 그래.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헤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찬장에 넣으면서 대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5살 제가 한 선택을, 안정을 택하고 사랑을 포기한 그 순간을.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어.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응. 후회해요? 그 질문에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 너를 낳았으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그때 다른 선택했으면 전 태어나지도 못했을 테니까. 딸아이는 다시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픈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으면서도 아플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새 집 괜찮네. 작지만 아늑해. 남편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을 챙기고, 딸에게 전화하고,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안에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피곤해서 그래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파고들지 않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믿는, 어쩌면 그게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답답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에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고 편지를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김준혁의 글씨, 30년 전 그 사람의 목소리,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것처럼, 아픈 줄 알면서도 자꾸 만지게 되는 것처럼.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뭐, 남자친구가 프러포즈했어. 이번 주말에 엄마 아빠 만나고 싶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결혼.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축하해.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엄마, 기뻐하는 거 맞아요? 응, 기뻐. 정말.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 인사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준혁과 닮았습니다. 키도 안경도 말투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딸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 괜찮죠? 응, 좋은 사람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자꾸 김준혁으로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내가 행복하길 바라. 저는 포크를 놓았습니다. 실례할게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정수현.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정수현. 그게 정말 제 이름일까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이 하얘졌어요.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결혼하는 거 싫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감작이라서. 놀랐어. 딸아이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저희 둘만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민준 씨는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가 엄마 옛날 친구랑 닮았어. 네, 누구요? 내가 사진에서 봤던 그 사람. 딸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남자요? 응.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놀랐어.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직도 생각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난다고 말하면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편을 배신하는 걸까요? 아니면 솔직한 걸까요? 가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나. 그 시절이. 그 사람을요? 아니, 그때의 나를. 딸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미선이었던 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딸 앞에서 엄마, 딸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미안해. 내 좋은 날에. 괜찮아요. 엄마도 사람인데 울 수도 있죠. 딸아이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참았던 눈물, 정미선을 지우고 정수연으로 살아온 시간, 그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뒤 저는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이상한 엄마지? 아니에요. 딸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되기 전에 그냥 여자였잖아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준 오빠, 저희 엄마 괜찮으시대요. 결혼 찬성하신대요. 민준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준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일부 종료 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제 인생의 모든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거라는 걸, 그리고 30년 전 묻어둔 정미선이 다시 깨어날 거라는 걸. 소리극장 구독 후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